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깨 통증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통증 치료만 하다가 나중에서야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이두박근의 손상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년층 남성에게 좀 더 흔한 어깨 통증인 이두박근 손상. 다른 어깨 질환과 혼동되거나 회전근개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이두박근의 손상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어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는 그 견갑골의 관절와 부분하고 상완골의 머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회전근하고 공을 던진다든지 창을 던질 때 사용하는 이두박근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지만 반대로는 가장 불완전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예. 어깨에는 우리 어깨 관절을 돌 때 사용하는 회전근하고 요새 리우 올림픽에서 창 던진다든지 예. 아니면은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이두박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지만 반대적으로 좀 불완전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찬호 선수를 언급하셨지만 네. 이렇게 야구처럼 공을 네.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특히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던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공을 잘 던지려면은 이렇게 몸에 힘을 집중을 해가지고 공을 잘 던져야만이 타자가 공을 못 치게 되는데요. 이때 허리 관절도 많이 사용하고 팔꿈치 관절도 많이 사용하지만 어깨 관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어깨에서 공을 세게 던지려면은 외회전에서 내회전을 할 때 공을 놓으면서 이때 어깨 관절에 그 이두박근이라는 근육이 어깨에 달라붙는 부위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도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두박근이 어깨에 달라붙는 부위가 손상돼서 아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네. 이두박근이 손상이 되면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무래도 이 공을 잘 던진 선수가 갑자기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타자들이 많이 치면서 저 투수가 어깨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는 구단주가 어느 정도 이제 감지하게 됩니다. 예. 또 직업적으로 물어보면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어깨 관절에 이두박근이 손상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무리하게 헬스를 하면서 이 이두박근을 키우기 위해서 이때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면은 이분이 어깨 관절에 어떤 손상이 있을까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어깨 관절에 이런 직업 있는 분들이나 취미 생활이나 공을 많이 던지신 분들한테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서 또 머리에다가 손을 올릴 때 통증이 많이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 이두박근이 파열되면은 파열된 부위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네. 이 신경을 손상돼서 이게 마비 증상을 그렇게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 외래에서 그 바이셉스 로드 테스트라고 공을 던지게 하면서 이것을 못 던지게 하는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테스트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짐작은 가능하지만 네. 이두박근 손상 환자의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내릴 네.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자세하게 환자한테 문진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를 어깨를 자세히 관측하고 이학적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 MRI를 해보면은 이두박근이 어깨의 그 관절화 순에 파열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 파열된 부분을 통해서 어깨 관절에 물이 글로 들어가서
어깨에 그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는 볼 수 없지만 종종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수술 없이도 네. 이두박근 손상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투수가 스피드가 떨어지면은 재활 치료를 조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급성기일 때는 부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하고 조금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육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핫백 같은 이런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증식 치료라고 해가지고 포도당 주사를 놓음으로써 그 손상된 부위를 조금 치료하는 그런 비수술적인 요법도 하고 또한 DNA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또한 그 파열된 부위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물혹을 빼주기도 하고 또 충격파 치료를 해서 충격파를 줌으로써 조직에 치유를 시키고 또 신진대사를 시키는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이런 마비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오면은 간단하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를 확인하고 이때 손상된 부위가 뼈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봉합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또한 이렇게 한 다음에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보조기를 채웠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보조기를 채워주고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 네. 이두박근 손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파열되는 것 외에도 네. 어깨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어깨 관절 통증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 어깨가 굳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병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네. 회전근개의 진단과 네.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네. 되나요? 회전근개는 우리 어깨에 어깨를 돌릴 때 사용하는 회전근개인데요. 이게 이제 손상되는 순서가 제일 처음에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있는 물주머니를 건들고 진행이 되면 근육을 건들고 진행되면 이제 근육을 파열시키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이두박근을 파열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어깨를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환자가 통증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어깨를 위로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면 들질 못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외래에서 MRI를 해보면은 파열된 부위를 쉽게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전부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보존적인 요법, 물리치료나 이런 충격파, 이런 보존적인 요법을 시행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봉합 후에도 그의 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재활치료가 환자의 나중 애후에 더 좋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회전근개 손상을 봉합한 후에는요, 네. 어떤 재활 치료를 하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적절한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회전근개를 봉합하고 방치를 하면 어깨가 다시 굳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 병원 같은 데에서 오시면은 굳어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CPM이라는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깨가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CPM 운동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서는 환자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증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수술 후에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재활 운동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이두박근의 손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허리 디스크는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통증과 불편이 커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디스크가 가져오는 불편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 이후로 겪게 되는 생활의 불편과 불안. 나타나는 증상들이 모두 허리 디스크 때문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보면요, 다리가 아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네, 허리 디스크는 허리의 병인데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나 보죠? 예, 그 병이 꼭 허리에 있다고 해서 허리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그 눌리는 신경이 요추신경입니다. 예. 근데 요추신경은 허리에서부터 엉치, 다리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특히 4, 5번 신경 중에 4, 5번 디스크로 눌리면 5번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5번 신경은 엉치,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 정경이 쪽하고 그다음에 발등하고 엄지발가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눌리는 부위는 이게 돌아가면서 그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리가 아픈데 난 허리 안 아픈데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디스크 치료니까 허리를 하겠죠. 네. 근데 아픈 데를 치료해야지 왜 허리에다가 주사를 맞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예, 예. 부위도 다른 건데, 그런데요, 이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고 또 골반이 틀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어떤 그 우리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그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환자들 중에는 그 이제 간혹 척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일종의 그게 방어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맣게 이제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닿지 않는 방향으로 허리를 틀겠죠. 예. 그래서 디스크가 돌출돼 있으면 최대한 허리를 틀어서 통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인간의 그 방어 동작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허리가 많이 틀어졌다 해서 허리가 휘어지는 상태라고 해서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측만증에는 우리가 그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조적인 측만증이냐 비구조성 측만증이냐라고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학생들이 그 이유가 없이 이제 허리가 틀어지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구조성 측만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척추뼈가 이미 변성이 와 버려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정 치료를 한다든지 보조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 치료를 해도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서 완전히 척추가 정상으로 이게 돌리기가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이렇게 그 방어 동작으로 이렇게 허리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척추뼈 구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응성 또는 비구조성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제 완치가 된다. 내지는 수술해서 이제 디스크가 없어진다고 하면 허리가 반듯하게 돌아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교통사고나 또는 이제 소아마비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한쪽 다리가 짧아서 허리가 이렇게 옆으로 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길이를 좀 맞춰주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허리가 한쪽으로 틀어진다고 하면 디스크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재어보거나 그러면 정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가 틀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식욕이 감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체중이 뭐 10kg 이상 감소했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허리 디스크는 사실 그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지는 병이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리랑 허리랑 아프면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현저하게 그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식욕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열이 많이 난다든지 이제 그런 그 동반 증상이 있으면 디스크라기보다 더 심각한 병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사람이 이제 디스크라고 진단받은 그 다음 날부터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이제 예. 우울증과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눌리는 신경 요추신경인데 그와 비슷하게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척추의 농양
그러니까 고름주머니가 생겨서 요추신경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와 똑같은 증상을 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열을 동반한다든지 체중 감소를 동반한다든지 그래서 디스크와는 좀 더 다른 심각한 병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그 척추 종양 같은 게 있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와 똑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런 병들의 경우에는 그 디스크와 같이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신적인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증상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런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뭔가요? 일단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원인은 한두 가지로 딱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허리 디스크가 잘 그 걸리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지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술을 많이 먹거나 당뇨나 만성 신부전 네. 뭐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위험성이 높다는 거 이외에는 뚜렷하게 다른 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돌출 빈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선생님들은 허리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진료실에서 10대의 청소년들이 또 디스크가 와가지고 뭐 치료를 받거나 수술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꼭 노화 현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디스크가 일회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미 변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조금씩 돌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을 때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체중을 좀 줄여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 예. 체중을 줄여야 치료가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가 분명히 악화될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리 근육의 강도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이 덜 나가고 허리 근육이 약한 사람보다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더라도 허리 근육이 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이 이제 약한 사람은 그 체중이 덜 나가는데 대신에 배가 볼록하기 때문에 더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실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운동량이 좀 많이 적지요. 네. 그래서 운동량이 적어서 체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임상에서 보면 그 이론상의 아까 근력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체중이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디스크가 주는 불편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잠은 편안하고 쾌적한가요? 내일 해야 할 일, 업무 스트레스,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느라 깊은 잠을 못 이루는 건 아니신가요? 때때로 잠버릇을 보고 건강의 이상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2시간 이상 깨지 않고 자는 사람은 갑상선 저하증을, 반대로 뒤척이느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갑상선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잤는데도 아침이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우울증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